진일구구 친구들아, 니하오마? 파오차이 파오차이. 니네 요즘 중국이 김치를 자꾸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거 알지? 그거 보면 기분이 어때? 당연히 빡치지. 킹받네, 족같네, 어디서 있자. 요즘 중국이 파오차이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다 해.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훔쳐간 거다 해. 중국의 파오차이가 찐이고 한국의 김치는 짭이다 해. 뭐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부쩍 김치를 아예 자기네 음식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어. 야,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야. 여기 대한민국이 명색이 무려 김치국인 나라인데, 여기가 김치를 김치에 싸서 먹는 나라인데, 아주 그냥 김치 먹고 암도 낫는 나라인데, 아직도 가을만 되면 김치 담근다고 배추 쌓아놓고 다라이 사갖고 배추 절이고 난리를 치는 집들이 천지백갈인데, 오죽하면 대한민국 여자들을 김치녀.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음식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황당한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직 김치밖에 모르는 김치 대국이 바로 지들 나라 옆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자다가 봉창 터지는 소리노? 이건 마치 몇십 년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갑자기 어제 이사 온 옆집 아저씨가 뜬금없이 얘는 내 자식이라고 막 뺏어가겠다고 주장하는 거 보는 느낌이야. 김치의 깊이나 맛이나 베리에이션이나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파오차이는 김치에 비하면 그야말로 족밥 수준인데, 어디서 그냥 진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래서 한국인들이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뭐 큰일 났다, 뺏어간다, 한국인들아 정신 차려라 난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김치에 파오차이라는 자막만 달아도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이렇게 김치와 파오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김치가 파오차이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는 기사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 요즘 한국은 중국의 김치 공정에 대해서 문화 약탈이다, 깡패다, 조폭이다, 다들 김치 수호대가 돼서 김치 사수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야. 오죽하면 반일 선동질에 가장 열심이던 이 뻥쟁이 아재도 요즘은 파오차이 잡으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연예인들한테 어이 야래 야래 실수하지 마라, 야 일침도 딱 놓으시네. 뭐 좋아 다들 열심이구만. 잘한다 잘해.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 모두 정의롭다, 박수 박수. 그래, 이렇게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이랑 제대로 싸우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아. 과거에 김치에 별로 관심도 없던 일본한테 김치 뺏어가지 말라고 난리를 칠 때보다 앞뒤도 딱 맞고 아주 바람직해. 네, 저도 김치 사수 응원합니다. 이겨라 김치 파오차이 아웃. 다 좋은데, 근데 형이 여기서 하나만 질문을 해보자. 솔직히 우리가 중국 뭐라 할 자격이 있나? 사실 대한민국이야말로 근본 없이 남의 문화 마구 뺏어오는 끝판 대장 아닌가? 멀쩡한 일본 것들 죄다 한국 이름으로 마구 바꿔서 스시를 초밥으로, 오뎅을 어묵으로, 타이야끼를 붕어빵으로, 와사비를 고추냉이로, 카라오케를 노래방으로, 뭐든지 자기네 맘대로 다 이름 바꿔서 부르다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때부터 은근슬쩍 알고 보면 이거 다 우리 건데 일본이 뺏어간 겁니다, 삼국시대 무슨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갑자기 이러면서 우리 민족 전통의 어묵 붕어빵이 되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흥이 넘치는 노래방이 되고, 뭐든지 다 우리 것으로 숑숑숑 잘도 뺏어오는 게 그동안 우리가 보였던 종특이었잖아. 자, 그러면서 오늘의 본론. 요즘 한국인들이 갑자기 다들 일본의 오리가미에 꽂히셔서 그 일본인들 종이 접고 노는 거, 이 오리가미가 그렇게 탐나는 모양이야. 일본의 오리가미는 한국의 종이 접기에서 유래했다. 오리가미가 아니라 종이 접기입니다. 나쁜 일본이 이번엔 우리의 종이 접기를 뺏어간대요. 갑자기 또 이 난리. 야, 정말 우리 잘하지 않냐? 중국인들이 보면 띠용용용용, 와 저렇게 뺏어오는 거구나, 따거로 모시자, 따거 이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잘 뺏어와. 대한민국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색종이 접기에, 종이학 접기에, 백조 접기에, 뭐 동물 접기, 수많은 일본의 오리가미 창작물들을 그렇게 다 갖다가 따라하면서 살아왔었어. 근데 갑자기 뭐? 저거 다 우리 거라고? 한국의 종이접기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오리가미가 된 거라고. 오리가미는 한국의 전통 문화인 종이접기다. 일본의 오리가미는 한국의 종이접기를 훔쳐간 거다. 우리의 종이접기가 찐이고 일본의 오리가미는 짭이다. 와, 진짜 사람 살려.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게 전부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 봐. 독도는 우리 땅 홍보로 유명한 반크라는 단체에서 오리가미가 아니라 종이접기가 맞다면서 오리가미에 올가미를 씌워버리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의 시장님도 아니고 올가미를 왜 씌워요. 과격하기가 짝이 없네. 그러면서 종이접기 표기법이라고 내세우는 영어가 엥? J-O-N-G 이 뭔데? 종이 취업기? 주안지? 지압지? 아니, 어떤 외국인이 이걸 종이접기로 읽겠어? 세상에, 이게 무슨 개혁지야. 내 생각엔 한국인이 아니면 이 해괴한 영어를 종이접기 비슷하게 읽는 사람조차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읽을 수도 없는 단어가 오리가미처럼 세계인 누구나 보자마자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뽕, 뇌절, 충격, 실황, 어쩔 TV,
이 단체의 종이접기 빡빡 우기기를 보니까 평소에 저 단체가 주장하는 것들도 혹시 다 이런 식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야. 이건 마치 사시미를 회로 대체하겠다고 세계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느낌. 우리 회를 한번 영어로 써보자. HY? 호이? H 라우트? 도대체 회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 거며 그걸 어떤 외국인이 회라고 읽을 수가 있을까? 사시미라는 지구상에 누가 읽어도 바로바로 쉽고 완벽하게 읽히는 단어를 놔두고 회라는 단어가 쓰일 리가 있겠냐고. 그러고 보면은 일본어는 발음 자체가 글로벌하고 쉬워서 해외에 한국 문화보다 더 쉽게 잘 진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이 국뽕 기사에 종이나라 부회장 노영애라는 아주머니가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 보소. 한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만의 종이접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의 기록부터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종이접기는 무속, 불교, 유교 등 다양한 문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야, 어떻게 다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뻔뻔하게 확대 과장 왜곡을 하시는 거지. 명색이 그 종이나라라는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라면 다 알 텐데. 종이 한 장을 접는 문화와 예술성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했고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발전 확대돼 왔고 본인 회사인 종이나라 역시 일본의 종이학 접기, 일본의 종이 백조 접기, 일본의 동물 접기, 접기 등등 일본의 수많은 오리가미 책들을 보고 따라하고 번역하고 흉내내면서 잘 살아와 놓고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솔직하지 않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줄줄 하시는지 너무 충격이야. 하필이면 내 아내가 과거에 종이나라에 다니던 직원이라서 내가 너무나 저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맨날 일본 출장 다니고 일본 책 번역하고 일본 오리가미 책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장사했던 거 내가 다 알아. 우리 딱 하나만 생각해보자. 오리가미의 상징이 뭐야? 종이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고. 그래, 종이학 아니야. 이 종이학 접기 자체가 1300년대 무로마치 시대부터 전해진 일본의 전통 문화야. 종이학을 1000마리 접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종이학을 접으면서 소원을 빈다든지 이런 풍습도 다 일본에서 전해진 거라고. 일본은 종이학을 주르르르 실로 깨서 센바주로라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걸 추모 현장 같은 데 걸어놓고 명복을 막 비는 풍습도 있어. 종이학만 그렇겠어? 종이배, 종이 개구리, 종이 동물들 등등등 이걸 접고 막 대결하고 싸우고 하는 게임 이거 다 일본에서 넘어온 거 맞잖아. 무로마치 시대를 거쳐서 에도 시대 때까지도 일본의 오리가미 콘텐츠들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왔고 현대에 와서 또 한 번 크게 발전한 이 오리가미를 갑자기 우리 거라고 하면 어떡해. 미쳐갖고 그냥 뭐든지 우리 거라고 하면 다 우리 게 되는 건가? 5월 5일은 일본에서도 어린이날인 거 다들 알고 있지? 일본은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날이고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이야. 그래서 5월 5일 남자 어린이날엔 이 종이를 접어서 카부토라고 일본의 무사 투구를 만들어서 쓰고 노는 풍습도 있어. 신문지를 접으면 딱 머리 크기만큼 접히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쓰고 놀기도 좋아. 일본은 오리가미가 국민들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종이를 접는 문화의 종주국이나 다름없어. 너네 이 사람 모르지? 바로 일본 오리가미의 신이야. 일본 오리가미 마스터라고 불리는 요시자와 아키라.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전해오던 오리가미 문화를 전부 현대화, 체계화해서 다 잡아돌린 인물이야. 이 사람은 생전에 5만여 점의 창작 오리가미를 고안해냈고 현대 오리가미의 근간을 만든 천재야. 이 사람이 1954년에 국제 오리가미 협회를 설립해서 종이를 접고 노는 문화 자체를 세계에 퍼뜨렸어. 그러면서 2005년에 죽을 때까지 오리가미의 상징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인물이라고. 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기일에 구글의 오리가미 로고 디자인이 뜰 정도. 그리고 이세이 미야케 같은 일본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도 오리가미 룩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고 저 한국 아줌마들 공식 가방인 바오바오백 역시 오리가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디자인한 가방이야. 그리고 최근에 혼다 70주년 광고 봐봐. 혼다 오리가미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수준의 광고. 눈이 핑핑 돌아간다 정말. 이거 봐, 미쳤어. 모든 광고를 다 오리가미로 찍었어. 감성 터지지 않냐? 자, 혼다 오리가미라고 유튜브에 꼭 쳐서 한 번씩들 보세요. 근데 이게 다 우리 거라고? 이게 다 일본이 우리의 삼국시대 종이접기를 뺏어가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 심지어 최근에 일본에는 요시자와 아키라 이후에 또 새로운 오리가미 천재 카미야 사토시 같은 인물도 나왔어. 그래서 오리가미 수준을 또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 봐. 이게 다 카미야 사토시의 작품이야. 오리가미는 가위나 풀을 절대 써서는 안 되고 오직 종이 한 장을 접어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 알지? 카미야 사토시는 종이 단 한 장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 니네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미친 천재 아니냐? 게다가 이거 봐. 이게 이 사람의 최고 난이도 작품인 류진. 우리말로 용신이야. 씨부럴. 이게 가로 세로 2m짜리 종이 딱 한 장으로 접은 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지. 근데 못 믿겠으면 짠! 이게 류신이라는 작품의 전개도임. 야, 참 진짜. 이 사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이 쭉 모여져서 2005년 요시자와 아키라가 죽었던 바로 그 해에 카미야 사토시 작품집이라는 책이 발간돼. 이 사람의 책이 나오면서 오리가미는 이제 예술 작품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보인다.
근데 뭐라고? 우리나라에도 천재 정의접기의 장인이 계시다고? 아, 그렇지. 그래, 김영만 아저씨가 있었지. 우리 김영만 아저씨. 당연히 훌륭하시지. 한국 종이접기의 선구자. 나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김영만 아저씨 역시 일본의 오리가미 책을 보고 종이접기를 시작하신 분으로서, 일본의 오리가미를 한국에 적극 도입하신 선구자였다는 거. 김영만 아저씨의 인생이 담긴 이 기사를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옴. 국내의 조형놀이 수준은 황무지였고 일본은 꽃접기, 종이비행기 접기책만 각각 10건이 넘는 오리가미 대국이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의 오리가미 협회 3개월 코스를 이수한 뒤에 한국의 아이들한테 일본 오리가미를 내가 전수했다. 한국의 종이접기는 오랜 세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일본의 오리가미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넘어오고 이후에 김영만 아저씨 같은 선구자들이 또 열심히 도입해서 우리가 다 따라했고 또 종이나라 같은 회사가 일본의 오리가미 콘텐츠들을 또 적극 들여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도 종이접기 문화가 생기게 됐다고 봐야 해. 뭐 여기까진 좋아. 좋은 건 열심히 배우고 도입하고 따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 근본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일본 오리가미가 다 우리 거다. 일본 오리가미는 한국에서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건 너무한 거라고. 다 양심 어디감? 기사 봐봐. K 종이접기 미쳤네.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대. 하여튼 유네스코 정말 좋아하는 한국인들. K 종이접기 행사에는 한국 종이접기의 선구자 김영만 아저씨의 축사도 등장했네. 그리고 삼국시대 드립도 빠짐없이 나오지. 맨날 일본 거 우리 거라고 우길 때 빠지지 않는 그놈의 삼국시대. 도대체 삼국시대에는 오뎅도 먹고 스시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벚꽃놀이도 하고 종이도 막 접었나 보네. 혹시 삼국시대에 워크맨은 안 만들었대요? 참 대단하다 삼국시대. 만물 삼국시대 기원설. 어차피 삼국시대는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확인도 안 되니까 그냥 다 왔다 그러자 다. 일본도 알고 보면 삼국시대 우리 거 아닐까? 아니 이렇게 근본 없는 오리가미 공정이 세상에 어딨노? 우리가 도대체 중국의 파워차이를 욕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오늘의 결론. 일본의 오리가미를 우리의 종이접기라고 우기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야, 니네 거 정말 훌륭하다. 킹정, 인정하는 부분. 이렇게 남의 좋은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야, 니네 좋은 거 그거 다 우리 거야. 내놔.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남의 좋은 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은 정말 추한 사람이다. 우리 좀 추하지 말자 진짜. 끝.